물리학 1 힘과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힘은 모양이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바뀔 수 있다. 모양만 바뀌어도 되고 운동 상태만 바뀌어도 되고 둘 다 바뀌어도 됩니다.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는 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 그리고 운동의 방향까지도. 그래서 기호로는 F를 써요. F. 요거는 이제 공식에서 쓰는 겁니다. 자, 이유는 잘 알듯이 포스가 쩔어. 그래서 그 기호. 숫자 뒤에 붙이는 단위는 뉴턴이라고 해서 N을 씁니다. 단위는 뉴턴. 그래서 힘은 몇 뉴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이제 지퍼가 달려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지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어로는 자크라고도 하죠. 자크. 야, 자크 열렸어. 그래서 자크방. 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외워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힘의 3요소예요. 자크방. 그래서 이제 작이 뭐냐면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점, 힘의 크기, 방, 힘의 방향.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요게 지금 작용점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가 되는 거고 화살표의 요 머리가 방향.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 작용점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 작용점을 쉽게 나타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알자 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알자 힘은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도 해요. 합력, 힘을 합쳤다 이런 뜻이에요. 알자 힘, 물체한테 작용하고 있는 알자의 힘, 알짜배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자 힘이나 합력은 뭐냐면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총합 개념이에요. 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그마 F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편의상. 자, 그러면 쉬운 예를 몇 개 이제 들어볼 건데 이렇게 해서 상자가 있고 이 상자한테 오른쪽으로 2뉴턴, 그 다음에 3뉴턴 이렇게 힘을 두 개를 가한다 이러면 당연히 알자 힘은 같은 방향으로 2, 3이니까 5뉴턴이겠죠. 만약에 이제 물체한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면 자, 상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2뉴턴, 그 다음에 이쪽으로 3뉴턴의 힘을 가하면 자, 당연히 이때는 이쪽이 이쪽하고 반대 방향인데 얘가 더 크니까 알자 힘은 1뉴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문제를 풀 때는 알자 힘을 물체 안에다가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오라고 하지 말고 물체 바깥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헷갈리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뭐 문풀할 때라고 쓸게요. 문풀할 때 합력은 물체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물체 밖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유는 왜냐? 헷갈립니다.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이 아니고 평면상에서도 힘을 합성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면상에서 합성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겁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고 얘한테 이쪽 방향으로 6뉴턴만큼의 힘을 가하고 수직으로 이쪽으로 8뉴턴의 힘을 가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수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피타고라스를 해주면 돼요. 6, 6에 36, 8, 8에 64. 그리고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자, 요거는 뭐 많이들 외우고 있는 값이죠. 6, 8은 피타고라스 숫자 중 하나니까. 그래서 10뉴턴인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서로 다른 이렇게 수평 수직축이 있으면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해서 분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이제 나눠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F의 힘을 받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해서 수평축, 이렇게 해서 수직축으로 이 힘을 분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 각도를 세타로 알려줬다고 친다면,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X축 방향이니까 fx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길이가 f죠. 요게 세타고, 그럼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얘분의 얘가 되죠. 그래서 얘는 f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y축도 표현할 수가 있죠. 얘가 f인데 여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f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야 얘분의 얘죠. 그래서 얘는 f 사인 세타. 이렇게 힘을 분해할 수도 있어요. 대각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빗면도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빗면에서도 이제 힘의 분해가 필요한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빗면이 있다고 칠게요. 경사면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요 빗면의 경사각을 세타라고 하고, 물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중력은 연직 하방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이제 mg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자, 요 느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대각선이 되게 빗면 성분 쪽, 빗면 성분의 수직인 쪽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성분으로 사각형에서 빗면 성분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돌려서 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얘는 여기가 세타죠. 내리면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가 90 -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죠. 여기.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mg 곱하기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mg 사인 세타를 해야 얘분의 얘니까 요게 구해지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만약에 빗면에 대한 여기 수직 성분, 그럼 여기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야 얘분의 얘니까 요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mg 코사인 세타.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건 누구냐면 요 녀석이요. mg 사인 세타. 그래서 빗면에서도 이렇게 힘을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힘의 평형이라는 게 뭐냐? 얘도 이제 이름이 뜻인데 힘의 평형이니까 힘이 이제 똑같다는 얘기인데, 한 물체, 두 물체가 아니라 한 물체의 합력이 0이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알짜 힘이 0이면 이때 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거나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을 테니까, 또는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잠깐 정지가 아니라. 그래서 알짜 힘이 빵이다. 등속 또는 정지. 계속 정지가 좀 중요해요. 위로 던졌다가 떨어질 때도 잠깐 정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때는 중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레가 있고, 수레를 양쪽에서 잡아 당긴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A가 이제 잡아 당기는데, 뭐 예를 들어 5N으로. 그럼 힘의 평형이 되려면 B가 이쪽에서 잡아 당길 때도 같은 크기 5N이어야 되죠. 이게 5고 이게 4면 힘의 평형이 아니에요. 합력이 있으니까. 양 끝의 힘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A가 수레를 당기는 힘이 5N이죠. 그리고 B가 수레를 당기는 힘도 역시 5N이죠. 그래서 같은 크기, 서로 반대 방향, 이런 거를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데, 결국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힘의 평형이 되는 겁니다. 같은 물체에서 반대 방향으로 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짜임 0이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턴의
운동 1법칙. 뉴턴 운동 법칙이 총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 요거는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관성의 법칙. 자, 일단 뉴턴 운동 1법칙은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빵일 때 물체가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성질.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힘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관성은 어쩌고저쩌고 힘이다. 틀린 거예요. 꼭 성질입니다. 성질.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크면 관성도 커져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 크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관성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 이름이 뜻이에요. 정지관성. 글자 그대로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하는 성질. 그 다음에 운동관성. 역시 이름이 뜻입니다. 계속 운동하려는. 그래서 이제 정지관성, 운동관성,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지관성의 예시로는 이렇게 컵 위에 카드를 올려놓고 동전이 있는데 손으로 탁 치면 슝 하면서 날아가죠. 카드에 오늘은 과학이라 써있네요. 그 다음에 동전 툭 하고 떨어집니다. 드그드그득. 즉 이런 종이치기, 카드치기, 정지관성이죠. 동전이 멈춰 있으려고 해서 떡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함부로 하면 이제 테러 될 수 있는 휴지 팍. 그래서 탁 하고 끊었을 때 휴지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자, 요런 게 정지관성. 동전이 멈춰 있으려고 하고, 휴지는 멈춰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운동관성은 버스가 달리다가 급정거하는 경우, 끽 하고 멈추면, 그래서 이제 버스 끽 하고 멈추는 상황. 물론 저 정도까지 멈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상황으로, 망치가 이제 헐거워졌을 때 망치를 조이는 방법 중 하나가 땅에다가 이제 쿵 하고 치는 거예요. 망치를 쿵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땅에다 치면 바닥하고 쿵 하고 부딪힐 때 요 망치 머리 쪽이 질량이 커서 관성이 크기 때문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망치 팍, 이런 것들이 운동관성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두 번째. 그래서 운동 2법칙은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많이들 본 공식이죠. F는 ma입니다. F는 ma. F는 힘이었고 M은 질량이었죠. 그리고 A는 가속도였죠.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짜 힘과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속도는 절친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짜 힘이 증가했다. 가속도 증가합니다. 알짜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 가속도 방향 바뀌고, 알짜 힘이 감소했다. 가속도 감소하고, 둘의 변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이고. 자, 운동 2법칙과 관련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는 가속도죠. 그럼 얘가 가속도가 크고 얘가 가속도가 작은 건데, 아까 가속도는 알짜 힘하고 절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짜 힘이 큰 거, 얘가 힘이 작은 거죠. 결국 얘는 A랑 F의 비례관계를 말하니까 이제 질량이 일정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랑 힘은 비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량이 일정하면 가속도랑 힘이 비례하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가속도고 여기가 힘이라면 비례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F는 A와 비례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한테 주고 있는 힘이 일정할 경우, F가 일정하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느냐.
힘이 일정하다면 M하고 A가 반비례죠. M하고 A가 반비례. 그 말은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작게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속도가 더 큰 얘와 가속도가 더 작은 애가 있다 이랬을 때 MA가 반비례니까 얘가 질량이 작은 애, 얘가 질량이 큰 애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힘이 일정하다면 질량을 변화시킬 때 가속도는 반비례구나. 이 곱한 값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뉴턴의 이제 운동 3법칙이에요. 자, 뉴턴의 운동 3법칙은 작반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작반.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인데 줄여서 이제 쌤은 작반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무슨 뜻이냐면 두 물체 사이에서 물체가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랬을 때 두 물체 사이에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서로 주고받는 힘. 그래서 그 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를 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가 B를 민다는 거는 B 역시 A를 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을 주고받을 때 A가 B를 민다면 그 순간 B 역시 A를 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힘의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쉽게는 주어 목적어 바꿔서 관성력이라고 해서 거의 예외 없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도 돼요. 내가 너를 밀었다. 네가 나를 밀었다. 내가 용철을 밀었다. 용철이 나를 밀었다. 내가 시계를 밀었다. 시계가 나를 밀었다. 작용, 반작용.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크기고요. 합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한 물체로 가정을 하면 합력을 0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한 물체 가정했을 때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턴 운동 3법칙이라면 작반인데 A가 B를 민다면 B가 A를 미는 거야. 자, 요런 작반을 이용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닥면이 있고 바닥면 위에 상자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설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사과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거대한 사과. 자, 그럼 얘는 이제 사과고요. 얘는 상자. 자, 여기는 바닥, 수평면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가만히 정지해 있는데 물체가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아까 봤죠? RGM이 0이거나 합력이 0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사과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뭐가 있냐? 사과의 중력이 있어요. 그럼 사과의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데 1번 왜 얘가 정지해 있는 거냐? 위로 뭔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접촉해 있는 상자가 사과를 미는 힘입니다. 떠받치는 힘인데 방향상 미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상자가 사과를 미는 힘이라고 할게요. 이게 2번. 그러면 상자가 사과를 밀었으니까 작용, 반작용, 사과도 상자를 밀게 돼요. 그래서 사과가 상자를 밀게 되는 요 힘. 그래서 이게 사과가 상자를 미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누르는 힘인데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뒤에 서술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도 중력이 있겠죠.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자가 받게 되는 상자의 중력. 헌데 상자 역시 정지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RGM이 0이 나오려면 요 두 힘을 더한 크기만큼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정체가. 바닥하고 접촉해 있으니까 바닥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인데 그냥 글자 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는 힘이라고 쓸게요.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 상자가 사과를, 아이고 형광펜이 아니었네요. 상자가 사과를, 그러면 사과가 상자를. 요게 지금 작용 반작용. 이렇게 2번, 3번이. 자, 그래서 전체 모습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물리 기본 개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고, 힘의 3요소, 자크방으로 기억을 해봤고, 기호와 단위, 알짜임이란 게 무엇이냐, 합성하는 방법, 분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빗면에서 성분 분해, 힘의 평형이 가지는 의미, 뉴턴의 운동 법칙, 그래서 1법칙에서는 관성은 성질, 관성의 예시들이 있었고, 운동 2법칙은 가속도, F는 ma, 운동 3법칙 작반. 실제로 2법칙과 3법칙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2법칙과 3법칙 계산 연습은 쌤이 곧 또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론은 이렇게 되고, 물리는 개념이 많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과목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안 해두면 문제에 아예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연습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안녕.